조회수 2,000 되면은 제가 나이키 농구 하나 쏘겠습니다. 와! 오케이. 야! 약속. 박제. 대박! 박제.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팀아웃입니다. 제 NBA 개막 후 벌써 한 10경기 넘짓 진행을 했는데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팀아웃의 야부리쇼도 벌써 6번째 게스트를 모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는 저희 농구 잡지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이자 KBS 라디오 조선핸드바에서 손을 담당하고 계신 농학영 손대문 편집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뵀는데 말이죠. 빨리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자리에 모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언제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뭐 시즌이 시작하고 이제 정말 농구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게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데 최근 좀 많이 바쁘시죠? 시즌 되니까.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바쁘다 못해 과연 내 삶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이 많고요. 사실은 기사 쓰는 걸로는 거의 바쁘지가 않은데 시즌 시작하다 보니까 봐줄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매일매일이 좀 정신이 없는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 그 개인 사업자들은 바쁜 게 좋은 건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저는 별로 환영하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저희가 이제 기자 아카데미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대학생 친구들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글을 가르쳐주고 취재를 내보내서 기사를 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의 기사가 실력이 좋아질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좀 능력치가 좀 늘어난 느낌? 그 보람에 지금 빨리 보내고 있는데 이제 1라운드 지났거든요. 그렇죠. 한 10라운드 지난 것 같아요. 생명력을 한 10개월 정도 깎아먹고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야부리쇼에 조선핸드바 4인방 중에서 3분이나 찾아주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듣보잡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먼저 와가지고 깔아놓고 조회수를 조금씩 올리는 인물들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다시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제 생각에는 저희 그 농구 팬들께는 아주 우리 농학이 형님이 진짜 이만한 그 거의 에베레스트 산 같은 존재라서 고인물이죠 사실. 그래서 만뷰 예상합니다. 그래서 종태를 데리고 왔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안 그래도 저희 그 김종현 아나운서가 이게 좀 여쭤봤어요 살짝. KBS 출신 소속이라서 그 외부로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KBS가 역시 보수적이죠. 하지만 전 사랑합니다. 그런 보수적인 마인드를. 이거 지금 좀 약간 줄을 좀 타시는데. 저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KBS를. 저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조선핸드바 사랑해요. 조선핸드바 짱. 정말 홍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선핸드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동대문 호스피티에서 KBS 라디오 이제 조선핸드바가 시즌 2로 접어들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행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은 굉장히 어색했던 게 항상 공개 방송을 하면은 저랑 조현일 편집장이랑 이것저것 주섬 좀 챙겨가지고 마이크 갖다 놓고 의자 빌려가지고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미리 다 세팅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했어요. 낯설었다는 느낌도 들었고 고마웠기도 했고 제작진한테 또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어요. 그러니까 알던 얼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의. 예전하고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했던 게 한 5, 6년 전이었는데 얼굴들이 세대 교체가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또 조선핸드바의 파급력이 굉장히 하구나라는 느낌도 들었었고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조선핸드바 봤거든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워드가 요즘에 진짜 밥값하고 있죠. 이게 거의 뭐 가성비로 보면 짱이죠 짱. 진짜 이거 알바예요 알바. 알바인데 지금 직원이 알바가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원래 알바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정규직 되려면은 노력해야죠. 시급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고. 안 다치고 저는 일단은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다치고 투정 부리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내가. 오랫동안 우리 패밀리로.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배 탔잖아요. 같은 배죠. 같은 배 타는데 요새 이렇게 락대범이 되셨더라고요. 락대범에서. 오늘도 보니까 그 여전히 클리퍼스를 밀고 계시던데. 저는 여전히 클리퍼스 밀고 있는데 마음 속에는 역시 노란 피가 흐르고 있다. 잘 들으세요. 아직까지 락대범이십니다. 저도 이제 KBL도 많이 보러 다니고 하는데 경기가 있는 날에 이제 경기장을 되게 자주 찾으시잖아요. 뭐 이렇게 취재도 그렇고 요새 이제 KBL이 시작하면서 이제 움직이실 때 동선이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장난 아니죠. 모험이 한두 개라도 거의 뭐 바쁠 때는
보통 카카오톡 메시지를 많이 나눌 때는 네. 한 40명씩이랑 계속 다른 회사의 사람들 그렇고 계속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업무를 주고받다 보니까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14개 업무를 받더라고요. 와. 그래서 오후 3시에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새벽 4시인 거예요. 야, 나는 도대체 일을 해서 뭔가 직위가 올라가는데 왜 자꾸 시간은 더 들고 왜 몸이 더 힘들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되게 슬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컨텐츠를 찾아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커가는 아이들이 글이 실력이 늘어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저는 편집장이라는 자리가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은 모든 정보와 모든 글의 첫 번째 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부심이 있는 게 조현일을 위한 첫 번째 독자였고 정지욱 기자라든지 많은 그 점프볼을 거치는 기자분들의 첫 번째 독자가 저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자부심이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가끔은 때려 죽이고 싶다가도 그래 이 친구들이 잘 크면은 진짜 나한테 큰 자산이고 또 이 친구들이 점프볼도 알려주고 농구도 발전시켜주고 그렇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굉장히 몸은 피곤했어요. 누우니까 그냥 거의 생각의 여지도 없이 잠들었는데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시는데 어렴풋이 이렇게 듣기로는 1년 365일이잖아요. 365일 중에 400일을 일을 하신다고. 20대 땐 그랬어요. 20대 땐 그랬는데 그래도 할 거 다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와이프하고 1년을 사귀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안 만난 날이 1년 중에 한 열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저는 만납니다. 좋아하면. 그래서 경기 끝난 다음에 늦게라도 가서 만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간에 짬을 내는 게 저의 특기 중 하나라 생각했어요. 시간 쪼개기가.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쪼개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나면 무조건 눈을 감고 있거나 다른 걸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강제로라도 한 달에 한 2, 3일은 쉬어요. 2, 3일이요? 물론 이제 2, 3일 중에 반나절 정도밖에 못 쉬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농구에 대한 건 다 집어버리고 던지고 그냥 저만을 위한 투자. 웹툰을 멍 때린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저한테 투자를 좀 하면서 다시 리프레시를 시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휴식이 없으면 사람이 이게 곪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쉴 때도 NBA 라이브를 했어요. NBA 2K나. 그러니까 쉴 때도 게임을 막 하고 쉴 때 만화 농구만 슬램덩크 다시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아무것도 없을 때는 농자도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농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게 아니라 진짜 이걸 벗어나야지만 잠깐 내려놓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중에 한 345일만 일하고 그래도 20일 정도는 그냥 약간 좀 벗어나는 시간. 55일 정도 늘었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비행기 탈 때예요. 12시간을 아무 간섭 없이 비행기 전화도 안 터지잖아요. 그렇죠. 푹 잘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면 일을 했어요. 12시간이나 있어 그러면서 막 노트북에 기사를 썼는데 서류를 보거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앉으면 잡니다. 저번에는 한번 라스베가스 갈 때 그 스튜어디스님께서 찔러보시더라고요. 죽었나? 살았나? 하나도 안 일어나니까 밥 시간이 됐는데 눈도 안 뜨고 있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찔러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깨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타면 그냥 자요. 네, 맞아요. 한 8시간을 자요. 8시간 자면은 예를 들어서 LA에 도착을 하면 현지 시간이랑 뭐 도착하기 한 5시간 정도 남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클이 딱 맞아가지고 시차 적응을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그 파이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맞아. 파이널 갔다 왔는데 그 스튜어디스 분께서 진짜 찔러봤어요. 계속 자니까 기절했나? 그래서 밥이 이제 한 2개가 쌓여 있더라고요. 안 먹어가지고. 저는 안 먹어요.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냥 잡니다. 그거마저도 귀찮으니까. 그거마저도 안 된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그 니코틴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삭제시키려면 그냥 눈을 안 뜨고 있는 게 나아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 그거 너무 공감합니다. 항상 딱 내리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그냥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 그 비흡연자들께서는 되게 야만스럽다, 경박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환승구역하면은 바깥 날씨가 영하 28도든 뭐 영상이든 간에 무조건 달려 나가서 쉬고 다시 들어옵니다. 저도 그래야만 돼요. 시카고 한번 갔을 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시카고는 없잖아요. 이게 막 돌겠는 거예요. 막 한 10몇 시간 기다리는데 돌겠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오는 게 되게 귀찮잖아요. 다시 검색 받아야 되니까. 해고 하니까. 근데 저 나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어요. 시카고 오헤오 공항. 오헤오. 3번을 왔다 갔다 지금 그냥 다 계속 벨트 풀고 계속 신발 벗고 해가지고 하고 또 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해가지고 흡연자에 비해 좀 사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흡연구역 갑니다. 죄송합니다.
꼭 저희도 알아주시면. 평균 갑니다. 예. 저희 뭐 그렇게 야만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거 되게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요. 이제 어떻게 이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기자 생활을 이제 하시면서 본인만의 그런 철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네. PC통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젊은 새싹들은 잘 천리안. 모르시겠지만 천리안 나훈우리. 0141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농구 동호회에 가입을 했죠. 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저처럼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매일매일 분석글도 올라오고 그런데 신세계였죠. 네. 저도 똑같은 걸 공유하려고 글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좀 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명이 월간 루키, 오리지널 월간 루키 잡지에 기자이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한테 언젠가는 나중에 커서 와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저한테는 그때부터가 딱 버튼을 누른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또 종종 그분이 우리나라 NBA 선수가 오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뭐 제이슨 키드가 왔는데 네. 오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작성해가지고 드렸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걸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는 느낌이 새로웠죠. 그렇죠. 물론 내 이름으로 나가지는 않았어도 내가 준 정보를 참고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좀 꿈을 꾸게 됐었고,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한 게 98년 겨울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참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거의 칩거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거의 뭐 밖에 안 나갔죠. 자르자, 안 되겠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가정적인 가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참 칩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거의 아무런 생활에 대한 의지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네. 모든 걸 다 잃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제 천리안의 글을 보시더니 인터뉴스라는 사이트에서 네. 편집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한번 써보지 않겠냐. 네. 근데 저는 할 것도 없었고 마침 아르바이트라고 하니까 되게 덥석 물었죠.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거의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 20개 가까이 쓴 적도 있었고 뭐 기본이 11개였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되게 신나게 뉴스 올라오는 거 있으면 다 번역하고 제가 갖고 있는 정보 포함해가지고 그거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가 출발점이었고 그때부터 쭉 왔는데, 사실 철학이라는 게 거창하지는 않고요. 저는 일단은 굉장히 최대한 디테일하게 내 기사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게 네. 하는 게 저의 모토 중 하나고, 그러다 보니 글이 길어졌죠 요즘에. 근데 저도 농구를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저 말고도 많은 농구 팬들이 그런 이제 편집장님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행복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고퀄리티의 글을 우리가 뭐 잡지 말고도 이렇게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생겼다는 게 뭐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렇죠. 지금 6년째 네이버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얻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최근에는 고민이 생겼어요. 독자층이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요즘 세대들은 긴 글을 안 읽는구나. 또 긴 글을 좋아하셨던 그 세대들은 바쁘니까 몰아서 보실 때가 많아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길라고 이제 말씀하신 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저랑은 사고방식이 많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전 칭찬을 해도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또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또 안티가 많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돼야 될까, 카드뉴스가 돼야 될까, 트윗 단문이 돼야 될까. 근데 글을 짧게 쓰긴 또 밥값을 못하는 것 같아서 싫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2019년에 그걸 찾아가는 단계고, 독자들이 달라졌다는 점을 또 다 느낀 것은, 제가 KBL 그 심판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더니 어떤 분이 DM을 보내셨어요. 대보명 알고 보니까 KBL도 굉장히 좋아하셨네요 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KBL 해설자도 했었고 막 제가 아마 KBL 한국농구 챔피언 결정전을 중계한 역대 최연소 해설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까마득하게 되게 옛날 일이 된 거죠. 찾아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또 KBS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 대보명 KBL도 좋아하셨네요 라고 하시니까 보고 새롭다. 이게 이 세대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봤기 때문에 저를 NBA 기자로만 알고 있고 NBA 칼럼니스트로 알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여기를 파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새로운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 면모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면모를 이렇게 또 다른 세대가 알아가는 것 자체도 좀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세대는 잡지도 아예 안 읽으니까. 사실 점프볼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를 알리는 과정이 새롭게 열렸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네.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건 좀 노잼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많아요. 꿀잼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오늘. 지금 욕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파워라우 시즌 1 때는 거의 이게 절정이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 전에 네. 이제 파워라우 10주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1화 방송이 저한테 원본이 있거든요. 아. 그걸 올리려다가 다시 들어보니까 야, 이거 공개되면은 나랑 연을 끊을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겠다. 그게 지금 세상에 공개돼 있지 않죠. 원본이 없어요. 네. 저한테만 있어요. 그래서 네, 공개되는 순간 이제 저도 경기장에 못 나갈 것 같고. 예, 약간 금지된 고서 같은. 네. 물론 이제 뭐 김구라 씨처럼 쌍욕을 섞어간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저 나름대로 젊음의 혈기를 막 방출했던 방송이었기 때문에 좀 보면 안 되겠다. 원래 근데 뭐 젊을 때는 다. 네. 네. 물론 에너지가 다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필 또 욕을 해가지고. 네. 원래 근데 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원래 욕을 좀 해야지 재밌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그 조선핸드바 공개 방송에서 이제 방청객 한 분이 네. 농구 기자를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 했던 게 저는 기억이 네. 남는데 이제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이 있으시면은 제가 어저께도 이제 이 방송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화요일 날 고려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연애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제 나이가 공개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싸이월드. 네. 제가 이제 소개팅을 나가면은 그러니까 뭐 싸이월드 전날에 네. 이 여자애가 무슨 아이까 어떤 아이까 네. 싸이월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천 공개가 아닌 것들만 다 공보면서 얘가 뭘 좋아하는구나. 네. 박명록엔 누가 남겼구나. 한껏 들떠있죠. 도토리 주셨습니까? 일단 만난 다음에도 이제 그 여자애가 어떤 BGM을 들었는지 네. 또 여자애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계속 잘 보이고 싶잖아. 좋아하면 그렇죠.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기분 좋고 더 알고 싶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연애하듯이. 저는 농구할 때 제일 기뻤던 게 하나하나 내가 모르는 걸 할 때 내가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답장이 올 때 그 답장 기다리는 게 마치 택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설렘이거든요. 그 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받을 때 기분이 좋고 또 그걸 기사로 녹여가지고 또 알려드릴 때 기분이 좋고 그런 과정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연애를 해봐라. 연애하듯이 해봐라. 네. 물론 연애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되게 힘들다. 연애하듯이 뭔가에 네. 푹 빠져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말을 많이 드려요. 네.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제가 이제 서칭을 하다 보니까 저도 농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편집장님도 그렇고 뭐 현일이 형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알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되게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뭐죠? 아니 밴드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크라잉넛이 공연하던 클럽의 드럭이었거든요. 98년도에 많은 얘기가 왔었는데. 네, 저는 연결시켰는데 와이프가 애깬다. 뭐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NBA 모이칸 머리를 하는데